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유명했죠. JNS라는 기업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자, 거래 정지가 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실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에 대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방송을 준비 중에 급하게 이 방송으로 전환을 한 거니까,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 보유하신 분들 도움 됐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 정도는 부탁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JNMS가 오늘, 자, 이제 장중인가요? 어쨌든 뉴스가 나오죠. 자, 뭐가 나오느냐? 감사 의견이 비적정설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풍문이라는 걸 말 그대로 소문이 나니까 이거를 해명해라라고 이제 여기에 대한 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실 공시가 해명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는 무조건 재개는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자, 답변 시한이 뭐 4월 7일 오전 이제 18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때까지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뭐다 비적정설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거래 정지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일단 JNM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감사 의견,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 의견이라는 건 보통 이제 한 해 사업이 연도가 종료가 되면은 이제 90일 이내 이거 공시를 해야 돼요. 감사 의견 상장사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국내 기업들은요, 이 한 해 이제 이 기간을 1월부터 12월의 사업 연도로 봅니다. 그래서 뭐 중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는 뭐 4월달 이럴 때 발표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내 상장사들은 3월 31일 이전에는 다 뭐한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제일 MNS 같은 경우는 이미 뭐가 되기 시작했다? 이미 지연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연이 된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JMNS라는 기업이 이미 뭐 했습니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지연 제출에 대한 사과문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자기들도 뭐 상장 후 첫 연간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의견과 요청자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뭐 나도 이걸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어서 막 서툴러서 이런 것처럼 상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서투르다,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면요, 수령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보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왜? JNMS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정말로 이거를 뭐한다? 뭐 감사 보고서상,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감사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재무상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상장 폐지 요건이 보통 이제 5년 연속 적자라든지 아니면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상 문제가 있을 때 감사 보고서가 거절이 되는 거지, JNMS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감사 보고서가 이제 비적정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올렸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JNMS에 대한 이 재물을 뜯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되는 적자폭이 엄청 커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적자폭이 커졌음에도 뭐하고 있다? 매출은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매출 4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자, 그럼 적자폭이 왜 커졌는지도 어쨌든 뒤에 말씀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1000억 이상, 아니면 뭐 그럴 리 없겠죠. 1조가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장 폐지 사유는 뭐다? 5년 연속이기 때문에 3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다가 적자를 기록했다. 재무상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 자본 잠식 리스크가 있었느냐? 자, 보다 보시피 자본금, 자,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더 많아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 자본 잠식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지금 보다시피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럼 자본 잠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게 이 기업의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본 잠식도 아니고 재무상 이제 적자 기업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MMS 같은 경우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일 MMS가 어떻게 상장했습니까? 자, 제일 MMS는요, 특례 상장했어요. 이미 JS는 이익 미실현 기업임에도 특례 상장에 해당하는 만큼 그 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됐고요. 보다시피 40년이라는 기술을 보유한 최초의 기업이에요. 최초 믹싱 기업.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인증받아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상장했다기보다는 기술력만 가지고서 보고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를 보는 거지 실적을 볼 의미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이 뭐예요? 이 상장되고 나서 향후 매출 여건 5년간은요, 법차손 여건 3년간은요, 충족하지 못해도 관리 종목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때려박아도 5년 내내 마이너스 1000억, 2000억씩 적자를 내도 관리 종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상태예요. 근데 왜 비적정이 나왔느냐? 그나마 비적정이 나온 걸 여러분들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 지금 사실 아마 이제 금량을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걱정될 거예요. 왜? 금량 같은 경우는 대놓고 뭐다? 의견 거절이잖아요. 의견 거절. 의견 거절이면은 상장 폐지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근데 비적정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의견 거절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부정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적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의견 거절이기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상장 폐지 사유로 넘어가야 될 사유도 없다라고 보는 게 좋고, 그럼 왜 제일 MS가 지금 입장에서 비적정이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통상의 비적정을 주는 경우는 간단해요. 뭐 때문에? 자, 비적정이 왜 나오느냐? 첫 번째로 회계 자료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 오류라든지 고의 누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미제공했다든지 혹은 부실 공시, 계속 기업 불확실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면요, 바로 의견 거절로 보통 상장 폐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아까 보다시피 재무적으로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적자폭은 좀 커졌지만 문제되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본 잠식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의 사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미제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부실 공시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이제 제일 MS가 지금 취한 상황은 회계 처리 오류일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이게 의견 이거 주고받는 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미 공지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회계 처리 오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아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제일 MS라는 기업이 왜 갑자기 적자 폭이 말도 안 되게 증가했는지, 뭐 매출이 영업이익이 10억 막 이렇게 흑자리 내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400억대를 때려버린 이유가 뭐 때문인지 여기서 나오죠. 뭐 때문이냐? 자, 보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스볼트사가 파산한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JLMS 같은 경우도 이미 자기들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 전됐다라고 공지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다? 노스볼트사에 대한 파산 역량 때문에 일시적인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얘네 파산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매출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사실상은 흑자였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123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600%나 증가했을 거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영업이익이 600%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60억, 100억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400억, 500억 가까이가 나온 이유가 뭐 때문에? 유럽의 최대 배터리사인 뭐다? 노스볼트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이 587억 원이 넘어가고요. 이게 뭐예요? 매출 채권이죠. 자, 이거를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일괄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서 올해는 파산 손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 적자 전환의 사유다. 그러니까 파산 관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라는 게 있어서 뭐예요? 25년도에는 이게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24년도에 이걸 다 때려버렸더니
여기서 이게 적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아마 이제 회계상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발생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젤 MS가 뭐 놓쳤다라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이제 외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어느 정도 좀 누락이 됐다든지, 자료가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노스볼트 사 때문에 이게 비적정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얘가 지금 비적정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없어요. 지금 상장된 지 1년도 안 된 기업이 나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오로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99% 확률이라 봐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결론. 노스볼트사의 문제가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의견 거절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기업의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정 판단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아니면 한정이나 부적정 판단 확률이 높은데, 이거 같은 경우 뭐만 하면 되느냐? 언제든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해명하고 추가 자료만 다 제출하고 이것만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이게 이 거래 재개 기간이 당장 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죠.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뭐 서류 제출하고 서류 심사하고 뭐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짧을지 길지는 못해요. 실질적으로 부적정 판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는 사실상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다음에 감사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적정이 뜰 때까지 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길면 내년은 이제 3월까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어쨌든 거래 재개에 대한 기간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 제일 MS가 이제 처한 상황을 봤을 때는 상장 폐지의 사유가 될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해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 재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도 하고요. 기술력을 보고 상장시켰습니다. 재무상 상장 폐지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상장 폐지 확률은 저는 사실상에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제로에 근접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은 GMS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